재건축 투자 관심 있으신가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핵심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늦추는 것. 지금까지는 재건식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만 받아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왜 재건축만 일찍 막냐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은 재건축도 재개발과 똑같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거래 제한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안에 주택을 사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만 유지하면 조합원 지위도 승계 가능. 이 말은 소규모 재개발에도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죠. 정부가 투기는 막되 거래 자체는 너무 막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 타이밍 이젠 달라질 수 있겠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70대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재테크가 있습니다. 35조 원 넘게 쓸어 담았다는데 뭘까요? 바로 ETF.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 분산 투자의 수수료도 낮고 수익률도 빵빵. 작년 ETF 시장 순자산 300조 돌파, 하루 거래 대금율 무려 9조 원. 70대 자산가들도 펀드 대신 ETF 넣어달라고 직접 요청할 정도예요. 금, 채권, 원자재까지 쉽게 투자 가능하니 퇴직연금 자산도 빠르게 ETF로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시간 포트폴리오 확인 가능. 이틀이면 현금화도 오케이. 이제는 펀드보다 ETF가 대세.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도 ETF 하나쯤은 있나요? ETF 아직 안 해봤다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5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43% 급등, 지수는 무려 4,457.52까지 돌파, 단 하루 만에 4,400선을 넘겨버린 거죠. 이 급등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13만 전자로 돌아온 삼성전자. 전일 대비 7.47% 급등, 13만 8,100원에 마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하루에만 삼성전자 4,671억 원 사들였습니다. 같이 오른 SK하이닉스도 69만 6천 원 마감. 두 종목이 코스피 상승 포인트 절반을 책임졌어요. ETF 시장도 사상 처음 300조 원 돌파. 예탁금도 급증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갓성전자의 힘, 다시 시작된 불장이 현실입니다. 내일 주식시장 기대해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금값 진짜 장난 아닙니다. 돌반지 한 돈이 100만 원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 진짜일까요? 지금 금 사도 되는 걸까요? 지난해 금값 상승률은 무려 64%, 1979년 석유 파동 이후 최고치였어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341달러까지 치솟았고 국내 금값도 한 돈당 93만 6천 원까지 올라서 최고가를 기록했죠. 전문가들은 올해도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도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4,900달러, HSBC는 5,000달러까지 예측했습니다. 왜 오르냐고요? 전 세계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서 금이라는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 올해 금값 상승률은 작년보단 훨씬 낮을 거라는 분석도 많아요. 금 사기 전에 꼭 참고하세요. 돌반지, 이제 진짜 금값 들지도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판교 밑으로는 지방 아닌가요? 이 말 그냥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반도체 산업에선 심각한 경고일 수 있어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설이 퍼지면서 인력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자동화돼 있어도 실제 생산 라인을 돌리는 건 고급 인력, 특히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이죠. 문제는 이들이 지방 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 판교 이남도 불편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전이 현실화되면 핵심 인력이 빠지고 기술 누수, 수율 저하, R&D 협업 단절까지 결국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TSMC도 미국 공장에서 인재 부족으로 생산 지연 겪고 있죠.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공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정부가 이전 계획이 없다면 불확실성부터 걷어내는 게 먼저 아닐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봉 1억 받으면 인생 폈다? 요즘엔 전혀 아니죠. 2024년 기준 연봉 1억 넘는 직장인 155만 명, 전체 근로자 중 7.3%, 10명 중 1명은 억대 연봉자입니다. 근데 왜 불만이 많을까요? 물가가 너무 올랐거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5억 돌파, 밥값, 월세, 교육비까지 다 오르는데 세금은 더 내요. 그 이유? 소득세 과표 구간이 16년째 그대로, 물가는 오르는데 공제는 그대로, 소리 없는 증세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캐나다는 소득세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데 우린 2009년 기준 그대로. 그래서 연봉 1억이어도 세금상 부자도 아니고 세금은 더 내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억대 연봉? 숫자만 그럴싸일 뿐 현실은 남일 아니에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금값 심상치 않습니다. 온수당 4,300달러 돌파. 2026년 들어서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는 말합니다. 유동성 흐름에 따라 온수당 5,000달러도 간다. 왜 이렇게 금이 오를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글로벌 부채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 약세 때문입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도 1,400원이 뉴 노멀이 됐고 유럽, 신흥국 통화는 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달러만 들고 있기엔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분산에 주목합니다. 달러, 유로, 엔화 나눠 들고 자산도 금, 주식, 채권으로 나눠서 가야 한다는 거죠. 2026년 투자 키워드 유동성, 달러 분산, 금 수요. 금값 오르고 환율 흔들리는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안녕하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 17년 동안 멈춰있던 재개발 사업이 드디어 착공이어 들어갑니다. 이곳은 한동안 사랑제일교회와의 보상 갈등으로 사업이 완전히 멈춰있던 곳이죠. 그런데 조합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비구역에서 교회를 제외한 거죠. 이제 장위 10구역은 총 1931세대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그중 341가구는 공공주택, 소셜믹스 단지로 조성되고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시공은 대우건설, 문화공원,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들어섭니다. 돌고지로 확장까지 포함해 지역 교통 문제 완화도 기대됩니다. 성북구는 이번 착공을 계기로 장위 뉴타운 전체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갈등으로 멈췄던 사업, 이제는 재회라는 선택을 통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뉴발란스 직접 신어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발 딱 감싸주고 오래 걸어도 무릎에 부담도 덜하고 일단 하루 종일 신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계속 뉴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온라인에선 뉴발란스는 아재템, 신는 순간 0포티 인증각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웃기려고 만든 밈이라지만 솔직히 좀 억지스럽지 않나요? 편한 운동화 신었다고 조롱받는 세상.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뉴발란스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걸 웃음거리로 만드는 분위기가 문제 아닐까요? 0포티 밈? 진짜 중요한 건 편안함, 실용성. 내 스타일이죠. 이건 확실합니다. 뉴발란스 신어본 사람만 안다. 진심으로 발이 편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인 가구 월 소득 207만 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복지 기준.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자동 상향됐습니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207만 원으로 상향됐고 1인 가구는 8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소득공제 기준이 만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액도 월 60만 원까지 늘어나 자립을 도울 예정입니다. 차량과 토지 기준 완화, 국가배상금 특례 도입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1천만 원 이상 환수 시 의무 고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2026년부터 일부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이 제공됩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10개 군 지역 주민들은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2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이 정책은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지급 조건은 간단합니다. 해당 지역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이어야 하며 상품권은 현금이 아닌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태양광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 마을 100곳이 연간 조성되고 인구 감소 지역 20곳 여행 시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 정책들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책의 효과는 앞으로의 시행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내 자식들
내 돈 받을 준비 안 됐다. 초고액 자산가 85%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들도 상속은 고민이 많습니다. 한화생명이 고액 자산가 1000명을 조사했는데요. 무려 92%가 자수성가형, 부모 찬스 없이 스스로 일군 자산이라 자식에게 그냥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자녀의 경영 능력 부족이 가장 큰 걱정거리. 실제로 자녀가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자산가는 고작 14.6%. 반면 자녀들은 이미 충분하다며 자신만만한데요. 이 인식 차이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 타이밍도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는 결혼할 때 도와줄게. 자녀는 지금 투자 기회를 달라. 세대 간 간극 점점 커지고 있죠. 과거엔 내리사랑이었지만 이제는 현미경 상속 시대입니다. 능력과 책임 없이는 상속도 없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한복판에서 국가를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종로 세운 4구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16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개발 추진한 지 벌써 20년째,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착공 제로. 왜? 종묘 경관 훼손 논란 때문입니다. 주민들 말은 다릅니다. 우리 땅은 종묘에서 600m 이상 떨어졌고 문화재 보호구역 바뀐데 왜 막느냐. 결정적으로 문화재청이 과거에 별도 심의 필요 없다고 공식 해석까지 했다는 거죠. 누적 채무는 7,250억 원, 월 금융비용만 20억 원. 주민들 생활은 파탄 지경입니다. 건물 높이도 문제입니다. 당초 71.9m에서 141.9m로 2배 가까이 올라가는데 제2의 왕능뷰 사태 터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도 큽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개발 싸움이 아닙니다. 서울 도심 개발과 문화재 보호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결과에 따라 전국 개발 판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6%를 넘어 최고 6.24%까지 상승했습니다. 변동형 주담대도 상단이 5.8%대로 6%에 근접했습니다. 또 체감 부담은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스스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 주담대 금리가 7%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 역시 지난달 4.4%대 중반까지 올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출을 계획한 차주들은 금리 변동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 집 살 계획이 있다는 사람이 10명 중 7명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6 주택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향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 직전 조사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집을 사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46.6%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역 이동, 면적 확대나 축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위 세 가지 이유를 합치면 약 80%에 달합니다. 가격대는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 6억 원 이하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매입 시점으로는 2026년 1분기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상반기 매입을 고려한 비율이 64%로 1년 내 집을 팔겠다는 응답은 46.2%로 이전 조사보다 낮아졌습니다. 집값 흐름을 더 지켜보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